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아폴리스에서의 총격 사태로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인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인지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순이민 인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정신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되살리는 방안과 1월 30일 연방 셧다운을 놓고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약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아폴리스에서의 잇따른 총격 사태로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인지 속도 조절 또는 전략 변화를 모색할지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민 단속 요원들은 물론 트럼프 이민 정책,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과 시위대 충돌이 지속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공수부대 1,500명 투입 준비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지지율의 급락과 공화 진영의 우려, 민주 진영의 파상 공세로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술과 단속 방식의 변화를 내심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타곤은 미 육군 공수부대 2개 대대 병력 1,500명에게 출동 준비령을 발령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혹한 전투전단 미 육군 11공수사단의 2개 대대 병력 1,500명이 출동 준비령을 명령받고 최종 명령 시 미네소타에 진격할 태세에 돌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92년 LA 폭동에 이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란법을 발동하고 미군을 투입할 것임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네소타 상황이 반란법을 발동할 만큼 최악의 사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태 악화 시에 대비해 공수부대의 미국 내 도시 투입이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아폴리스에서의 항의 시위가 수백 명대의 소규모 산발 시위로 펼쳐지고 있고 최악의 폭력 사태, 충돌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따른 제11 공수부대 투입은 경고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결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주저나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내심 아이스의 전술이나 단속 방식의 변화를 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규모 추방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아이스의 방식이나 전술에는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아이스는 새해 들어 중무장한 군사 집단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마스크를 쓴 채 무차별로 사람을 낚아채고 있어 게슈타포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영장은 어디 있느냐고 반발을 사고 있다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퀴닉 피학대학, 유거부, CBS 등 각 여론조사에서 57 내지 61%나 아이스의 이민 단속이 너무 지나쳐 반대한다고 질타하고 있고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까지 40% 아래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최근 트럼프 백악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등 생활비 파격이나 노력이 아이스의 이민 단속 논란에 완전히 가리워져 11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이스와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을 삭감하고 크리스틴 롬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파상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는 한 곳에 2,000명 내지 3,000명이나 투입하는 초대형 이민 단속 작전에서 소규모 집중 작전으로 바꾸고 무차별 체포 대신 체포 대상자를 특정하는 후 가가호호 방문해 형사 범죄자들을 위주로 체포하는 방식 등으로 유연성을 들지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순이민 인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첫 해인 2025년 한 해 들어온 이민자들보다 나간 이민자들이 많아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순이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첫 해인 2025년 한 해 미국의 순이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첫 순이민 감소 규모는 2025년 한 해 최소한 마이너스 1만 명에서 최대 마이너스 29만 5천 명 줄어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해 들어오는 이민자들보다 나가는 이민자들이 훨씬 많아 순이민이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순이민 감소폭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 해인 2025년 한 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62만 2천 명을 강제 추방했고 강경 정책에 견디지 못한 190만 명이 미국을 스스로 떠나 모두 250만 명 이상 나간 걸로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한 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100만 명 안팎으로 계산해도 순이민 인구가 150만 명 대폭 감소했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는 미국 정부가 파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멕시코 등 상대국이 밝힌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민 노동력 120만 명 감소는 모두 미국을 떠난 것으로 속단할 수 없어 대규모 순이민 감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통제하고 있어 순이민 감소가 새해부터 본격화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영주권 수속을 전면 중단시켜 1년간 이들 국가 출신들 32만 명의 그린카드 발급을 중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민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순이민 감소폭도 대폭 확대될 걸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을 아이스와 국경순찰대 등을 합해 2만 2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강 투입하고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미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되살리는 방안과 1월 30일 데드라인을 맞는 연방 셧다운을 놓고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소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 폭등에 따른 무보험자 급증 사태와 또 한 번의 연방 셧다운 등 두 가지 시한폭탄이 터질지 막판에 극적으로 뇌관을 제거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연장과 연방 셧다운 피하기가 초당적으로 추진돼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 타결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난 연말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는 3년 연장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2년 연장과 일부 개선 조치 추가를 논의하고 있어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17명이나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전원의 가세에 찬성 230, 반대 196표로 통과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법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하원과는 달리 2년 연장에다가 몇 가지 개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초당안은 2년 연장하되 빈곤선의 700%까지 상한선을 새로 두고 2년 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 보조를 개인의 헬스케어 어카운트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연방자금으로 낙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월 15일 1차 마감된 ACA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보험료는 상당수 2배 이상 급등했고 등록자들은 전년보다 15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연장을 최종 타결지으면 올해 등록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극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월 30일까지 연방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연방 셧다운에 빠지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셧다운 재연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2개 연간 예산 지출 법안들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원은 8개, 상원은 6개를 가결했고 1월 30일까지 나머지 4개 내지 6개 지출안도 최종 확정해 또 한 번의 연방 셧다운은 피해갈 것으로 공화민주양당 지도부가 동시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하지 못한 연방 예산안 중에 아이스를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 측 시도로 정면 충돌하고 있으나 이미 이민 단속 예산은 BBB법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 투쟁에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약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임상실험 분석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기존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치매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인크레틴 기반 약물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사제로 사용하는 GLP-1 계열과 먹는 당뇨병 약인 DPP-4 억제제 모두 치매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맥길대 크리스텔 르누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약물 안전을 통해 45만 명이 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임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당뇨병 환자들을 최대 3년간 추적 관찰하며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와 기존 경구용 당뇨약을 사용한 경우의 치매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인크레틴은 식사 후 장에서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이를 활용한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주사제인 GLP-1 수용체 작용제와 먹는 약인 DPP-4 억제제가 있습니다. 반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셀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은 췌장을 직접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기존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연구 결과 DPP-4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설포닐 우레아를 복용한 환자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약 23% 낮았습니다. 1000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치매 발생 건수는 설포닐 우레아 복용 그룹이 5.7건, DPP-4 억제제 복용 그룹은 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PP-4 억제제를 오래 사용하고 누적 복용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GLP-1 계열 약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한 환자들의 치매 발생 위험은 설포닐 우레아 복용자보다 약 26% 낮았습니다. 1000명당 1년 기준 치매 발생은 설포닐 우레아 그룹이 3.1건, GLP-1 계열 그룹은 2.3건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기존 연구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연구들은 당뇨병 중증도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처럼 치매 위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약 60%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뚜렷한 예방법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가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뇌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치매 예방 전략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